시즌1은 문동은이 복수의 판을 짜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이제 3월에 시작될 시즌2는 박연진의 반격과 그 반격을 철저히 박살낼 싸이다 마라맛 복수가 시작되겠습니다. 시즌1의 모든 떡밥이 회수된다고 하니 추리해보고 맞춰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이번 글에서는 시즌1에서 나왔던 대사 중 의미가 아직도 궁금한 내용과 시즌2의 결말에 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진짜 도박이었는데 얼마나 좋던지. 2화 7분쯤에서 구성이가 박연진의 결혼 기사가 났다고 했을 때 문동은의 대사입니다. 도박이라는 표현은 하도영이 문동은에게 바둑판 돈을 5만 원으로 제안했을 때도 나왔었죠. 대사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보면 문동은이 의도적으로 박연진과 하도영의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다고 보입니다. 하도영이 3번의 선을 받고 그중 박연진과 결혼했죠. 가장 적게 입고 그게 다 디올이어서 박연진을 선택했다고 하도영이 말합니다. 그게 전부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진실은 포함되어 있겠죠. 만약에 문동은이 박연진과 하도영을 이어주고 싶었다면 선본 나머지 2명의 약점을 잡아 하도영의 취향에 맞지 않게 꾸미거나 행동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한 시점은 문동은이 대학생 때죠. 그때까지 복수를 위해 준비한 것은 교육대학교에 입학했고 페이스북으로 박연진 무리들의 근황을 살피고 과외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이가 그래도 반은 왔어요. 언니 라고 말합니다. 복수의 과정이 반이 왔다고 하기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문동은의 의도와의 박연진의 결혼까지 성사된 거라면 정말로 복수의 판이 반은 깔아졌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박연진과 하도영의 결혼식장에서 올블랙의 문동은이 흰색의 결혼 케이크를 한 입 파먹고 가는 장면도 있었죠. 복수는 시작되었고 그 결혼으로 이미 흰 돌 하나 잡은 느낌이 나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하도영이 나이스한 게 XX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의 행동엔 악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태생부터 사람을 부리는 거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말을 할 일이 없었던 하도영이 자기 중심적이고 칼같이 깔끔한 인간관계를 맺어오는 게 재수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박연진과 엮여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하도영이 스스로 박연진을 선택했다면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결혼이 문동은의 의도였다면 다른 이유가 필요할 듯하네요. 새롭게 하도영이나 하도영의 엄마의 잘못이 밝혀진다거나 하는 거요. 그러나 8화에서 문동은은 복수를 예고하며 하도영에게 조금은 미안해하는 감정이 보입니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하도영에게 당해봐서 아는데 각오를 했어도 이런 폭력은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죠. 또 하도영 엄마의 잘못을 무고한 하도영에게 갚는다거나 할 문동은은 아닙니다. 그냥 쓰인 말은 아닐 텐데 시즌2에서 내막이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문동은의 복수. 문동은의 복수는 떠들한 수처럼 영리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철저히 계산된 행보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100원짜리 같은 우정을 가진 가해자 연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악에 너무나도 익숙한 박연진과 그 엄마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늘 하던 대로 돈으로 인맥으로 문동은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문동은을 없애는 일만 남았습니다. 문동은의 작은 폭로에도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박연진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니까요. 신영준의 지시로 문동은을 미행하던 자들이 문동은에게 돈을 요구하며 알려준 사물함 비밀번호가 4885였죠. 4885는 영화 추격자에서 살인자 역할이었던 하정우의 핸드폰 뒷번호로 유명한 숫자입니다. 그들은 살인해도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겠죠. 하지만 문동은이 그들에게 납치되고 험한 꼴을 겪는 그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길 바랍니다. 문동은의 계산하에 오히려 그들을 역이용해야 고구마 없이 사이다 맛복수가 되겠죠. 박연진은 죽습니다. 갑작스러운 문동은의 등장으로 박연진도 당황했겠죠. 약자에게 갑질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은 아무 일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오랫동안 박연진에게 친절했네요. 그런 이유로 박연진은 더 많은 죄를 쌓았죠. 문동은의 복수가 아니더라도 박연진은 결국 자멸했을 것입니다. 실력 없는 기상캐스터의 자리를 유지시켜주던 하도영이 조만간 예솔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생맹을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딸에게 관심이 많고 바둑을 복귀하면서 사는 세밀한 성격의 하도영이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습니다. 딸이 생맹이라면 아빠는 100% 생맹이어야 하는데 하도영은 생맹이 아니므로 박연진의 외도는 그대로 증명이 되는 셈이겠죠. 하지만 박연진은 실직이나 이혼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 생각엔 박연진이 결국은 죽을 것 같습니다.
윤소희를 죽였고 손명호도 박연진이 죽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동은까지 죽이려 하겠죠. 고등학교 때의 박연진은 그야말로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박연진이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서 10여 년 살다 나오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다시 멀쩡히 생활하는 그런 결말은 사찰에서 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문동은이 박연진에게 말했었죠. 하늘이 널 도우면 형벌, 날 도우면 천벌이라고요. 하늘이 박연진을 도울 일은 없겠죠. 이번에는 하늘도 날씨도 모두 문동은의 편이 될 것입니다. 박연진의 날씨 예보에는 안개가 자주 등장합니다. 비행기의 순항을 망치는 것은 태풍이나 낙뢰가 아니라 안개입니다. 사고 발생 건수는 맑은 날이 가장 많지만 치사율은 안개 낀 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문동은이 에덴 빌라 옥상에서 김밥을 먹으며 박연진의 집을 내려다볼 때도 박연진의 집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죠. 쨍한 여름 같던 박연진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백야의 삶을 살았지만 박연진이 백야인 동안 문동은은 춥고 어두운 극야를 견뎌냈습니다. 이제 박연진이 극야를 맞이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박연진은 눈이 안개처럼 내리는 날 박연진 엄마가 문동은을 죽이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박연진의 피가 입고 있던 까만 니트를 뚫고 진분홍의 재킷까지 물들입니다. 앞에 전재준이 보이는데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눈은 감기고 부를 기력이 없습니다. 전재준은 차 안에 앉아있는 박연진을 봤지만 보고도 구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정록색 맹교정 렌즈를 끼지 못한 전재준의 눈에는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는데도 박연진이 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동은이 박연진의 결혼식에는 축의금을 준비 못했지만 인생의 경조사엔 결혼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문동은은 박연진의 장례식장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부의금은 안 낼 것 같네요. 주여정은 손에 피를 묻힐 것인가? 구김없이 자라 순딩에만 보였던 주여정입니다. 문동은도 주여정이 엄마가 병원장인 병원에서 한가하게 의사놀이하고 있는 청년 정도로 봤을 것입니다. 주여정의 서랍에 즐비한 의료용 칼 뒤에 사람을 해칠 것 같은 날카로운 칼들이 나오는 장면은 더 글로리에서 최고의 반전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잠식시키며 다스려보려 했던 분노의 감정이 문동은을 만나면서 길을 찾게 됩니다. 칼춤 추는 망나니를 자처한 주여정은 과연 손에 피를 묻힐까요? 주여정의 집안은 의사 집안입니다.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아빠 기일해온 삼촌들 중에 CS도 많았고 엄마의 이종사촌 동생도 주 병원 간호사였죠. 문동은은 교사가 될 때 교사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이라는 교육감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주여정도 의사가 되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칼을 쓰겠다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메스로 아버지의 지방을 자르던 주여정은 결코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 칼은 20년 가까이 편히 죽지도 못한 윤소희의 몸에서 박연진의 살해의 흔적을 찾는 데 쓰이고 문동은의 흉터가 아닌 상처를 고쳐주는 데 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여정이 CS가 안 되고 성형외과 의사가 된 것도 어쩌면 문동은을 도와주라는 신의 배려일 수도 있겠네요. 문동은과 주여정이 처음으로 마주한 응급실 장면을 보면 문동은도 주여정도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가 될 두 사람은 결국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의 마주 향한 8.15 결혼행진곡이 이어지는 것도 복선이지 않을까요? 강연남은 창업합니다. 문동은은 강연남의 남편을 죽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정을 파놓은 것도 아니지만 강연남의 남편은 스스로의 실수로 죽거나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강연남이 살인의 공모한다면 선아와의 편안한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그림자가 평생을 따라다녀 명랑하고 싶어도 한껏 명랑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맞고 살 때보다 더 지옥 속에 살게 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된 강연남은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고 무엇이든지 도와드립니다. 와 같은 심부름센터를 창업하지 않을까요? 구성이도 거기 직원으로 같이 하고요. 물론 이번에는 합법적인 일만 맡겠죠. 문동은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와주던 구성이와 강연남입니다. 문동은에게 자꾸 뭘 배우게 했던 구성이나 문동은한테 자꾸 뭘 배우라고 요구받았던 강연남은 서로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시즌2가 3월 10일에 방영하는 이유. 시즌2는 3월 10일 방영 예정이죠.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며 애타하시기도 하는데요. 넷플릭스의 의도가 있건 없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은 봄이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문동은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문은 문달빛, 동은 겨울동,
은은 달과 겨울에 어울리는 금보다는 은을 쓰지 않았을까요? 더글로리 포스터를 보면 해는 저쪽에 저물어 있고 달빛이 문동은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밤처럼 어둡고 겨울처럼 추웠던 문동은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한 문동은이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박연진을 잊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게 3월 10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상 저의 바람이 담긴 뇌피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